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절대 내 집 아래는 통과 못한다. 음마아파트와 GTX C노선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이 오히려 님비로 지적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음마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주장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마아파트 주민들은 이 GTX C노선이 지나가면 집안이 약해져서 붕괴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냥 일반 분들, 시민분들께서는 그 말에는 조금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또 불러일으키게 될지 앞으로의 현상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다양하게 만나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요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집값 떨어지는 그 걱정 때문에 고민이 뭐 상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온통 나오는 소식들은 뭐 금리 또 올린다 하면서 부동산에 그러니까 내 집값을 높여주는 어떤 혜택이 있어도 좀 불안한 판에 일단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좀 계속해서 뉴스에서 접하게 되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에서 혼자 걱정하신다고 해도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도 그 고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좀 준비된 시간만큼 또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내가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도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 꿍꿍 마음앓이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또 기회와 찬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발판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바로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요, 네. 전농 9구역에 빌라 하나고요. 네. 원효로 사가에 빌라 하나를 그렇게 두 군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원효로 사가는 가로주택인가 모아주택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네. 그 전농 9구역에는 지금 개발한다고 공란 공고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게 진행하면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군데 걸 어떤 거를 해당이 될 경우에 어떤 거를 매도를 하는 게 좋은가를 알고 싶고 네.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좋은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두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또 이제 고민되는 상황이 생겼네요. 이 5년 재당첨 제한 그 제도 때문에 과연 이거 어떻게 좀 어떤 순서로 매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좋은 것들 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나 봐요. 남들은 하나 되기도 힘든데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게 모두 그냥 다 되셨다고 하니까 그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거라도요. 이거 바라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때 살 걸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세요? 그래서 하여튼 시청자님은 굉장히 복 받으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잖아요. 네. 공공재개발이면서 지금 구역 지정이 이제 된 거고요. 네. 원효로 사가는 모아타운으로 이제 공모해서 된 거고
네. 선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둘 다 이제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청자님이 두 개를 모두 갖고 계시니까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시는 건데 제가 봐도 이 두 개가 속도가 그 일반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속도성이 상당히 좀 있을 거로 보여져요. 어차피 전동 9구역 같은 경우 구역 지정됐으니까 이제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차후 남은 거거든요. 네. 저기 성북 1구역 같은 경우가 전동 9구역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4호선인가요? 한성대 입구역 바로 위쪽에 있는 게 성북 1구역인데 네. 거기 같은 경우가 공공 재개발로 이제 올해 4월인가 이렇게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구역 지정이. 근데 이제 뭐 예상하고 있는 속도감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뭐 사시 나는 거고 후년 24년에 관처 나서 25년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3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속도로 본다고 하면 뭐 전동 9구역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뭐 3년에서 5년 안짝이 될 건데 그러면 뭐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하나 된다고 하면 일단은 근데 5년 재당첨 금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일단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이 없어요. 아무 뭐 그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주택을 이제 뭐 관리 처분이라고 할까요? 분양 선정 뭐 마찬가지 얘기가 될 텐데 분양 선정일로부터 두 번째 집이 분양 신청일까지가 되는데 이 기간이 5년 내에 두 번째가 걸리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재당첨이 금지가 되는 거고 입주권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사람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법이 시행이 된 게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10월 24일부터 이제 법의 효용성이 발휘가 된 거라서 2017년 10월 24일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 그런 분들은 해당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이거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2018년도였습니다. 아, 그러면 17년 넘어가서 사신 거네요. 예. 그러면 해당이 되실 거고. 그리고 당연하게 이 지역들이 기존에 진행이 됐던 거라서 관리처분 인가일이 파리 대책 이전에 최초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지역들은 또 아니게 되는 거고 하니까 일단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5년 재당첨 금지에는 해당이 되는 거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단 둘 중에 하나는 파셔야 더 안전하실 것 같고요. 분명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렇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지고 가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단 입지적으로는 이 원효로가 됐든 청량리 전농 9구역이 됐든 청량리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정이 돼 있는 곳이고요. 부도심으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청량리역이 엄청 노선들이 많이 깔리게 될 거고 용산 또한 엄청난 대변혁이 또 예정이 돼 있는 곳이라서 입지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좋아질 곳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사업 속도거든요. 입지는 둘 다 좋은 입지라서 뭐 크게 좌지우지 될 것 같지는 않고 사업 속도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속도가 빠른 거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이익이 되는 거고요. 둘 다 속도는 좀 진행이 되는데 전동 9구역이 속도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여를 좀 자주 하시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사업 진행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참여를 하시면서 사업 속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시청자님이 캐치를 하셔야지 누가 이렇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아타운이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될지 그리고 모아타운은 지정이 된 거지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네. 예, 모아타운으로 지금 후보지로 선정만 된 거지 주민들이 또 선정이 가다가 또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뭐 말짱 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낫다? 일단은 둘 중에 사업 속도가 빠른 거를 선택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입지적으로 더 대변혁이 일어날 곳을 예정한다? 그러면 당연히
청량리보다는 용산이 더 비교 우위에 있거든요. 입지적으로. 그래서 속도가 원효로 사과가 큰 문제 없이 잘 갈 거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원효로 사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뭐 전남 9구역의 속도가 앞으로 계속 빨라진다, 뭐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전남 9구역을 하여튼 둘 중에 먼저 되는 거 하시면 되는 건데, 매도 시점이 이제 중요하시잖아요. 네. 얘는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관리 처분 인가일 전까지 파시면 돼요. 그래야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원효로 사과 같은 경우는 얘는 모아타운이라서 얘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대한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조합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농 9구역보다는 원효로 사과가 더 먼저 팔아야 돼. 사업 속도가 훨씬 더 앞쪽에 있는 거니까. 조합 설립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 전남 9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만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원효로 사과는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만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주택 시장이, 그러니까 지어져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특히나 저기 지방 쪽이라든가 수도권, 서울 외곽 지역부터 이제 그 여파가 좀 커지게 이제 다가오는 건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가격들이 그 영향이 더 크게 받는 거지. 그래서 남아 있는, 지금도 제 이제 사무실로 찾아오시는 상담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중에 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차하면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출,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이지, 현금 동원력이 좀 있는 분들. 그래서 대출을 뭐 금리 높으니까 대출 활용하지 않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활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대부분 하셨어 갖고 이 금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제 매도를 고민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 기다려서 나는 대출 받을 필요 없어라고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막 그 주워 먹게 하는 식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 때가 아니다 판단을 하시고 하는데, 일단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일반 주택들, 지어져 있는 이 아파트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원효로 사과라든가 전농 9구역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이 아니라 3년, 5년, 6년, 7년 뒤에 아파트로 지어지면서 그때 시장은 지금 시장이 유지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용산이나 청량령이 진짜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집이 아파트로 바뀌었을 경우에 시장도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미래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원효로 사과나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르면 올랐지. 그러니까 요 매도 시기는 잘 제가 말씀드린 요 시기 놓치지 마시고 매도를 하셔야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참고하시면서, 어디를 매도할까요? 보다는 사업 속도를 먼저 챙겨라,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저기 대표님, 저기 그 관리처분 인가일 전이나 네. 조합 설립 인가일 전에 하나를 매도를 하면 네. 조합원의 자격은 그대로 넘어가면서 네. 우리가 나머지 하나 분양받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혀 이상 없죠. 네, 네. 예. 먼저 하나를 알겠습니다. 받더라도 예. 먼저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효로 거를 내가 아파트를 받았어요. 예. 분양 신청을 했어. 예. 뭐 관리 처분이 났어. 그런데 아직 전농 9구역이 관리 처분인가 전이야. 그래도 그 관리 처분인가 전까지만 팔면 된다고요. 예. 네. 미리 1주택일 필요는 없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직은 매도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사업 속도를 보고 결정하셔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가격 상승력 좀 누려보시고, 이때가 지금인가라는 시기가 좀 드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세요. 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뒷번호 1405번 쓰시는 시청자분 주신 사연인데요. 고양시 행신동에 무원마을 2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무래도 고양, 경기 지역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10월인가 9월 가을께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한번 요 행신동에 있는 거 그때는 제가 1단지를 한번 상담을 해드린 것 같은데, 부영 아파트를
부원인가? 부원 아파트를 제가 해드렸던 거, 부영 1단지 요걸 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무원마을 2단지가 이제 삼보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떻게 짚어드려야 될까? 일단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준공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단지가 굉장히 삼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여기 무원 1단지부터 2단 뭐 쭉 있는데 쌍용 한진, 그다음에 여기가 동신인가요? 있고 여기가 삼보 2단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부영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 순서대로 대형, 여기는 이제 대형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여기는 이제 삼보 같은 경우는 중형, 그리고 부영 같은 경우는 소형이 이제 입지를 위치를 하면서 다 94년에서 95년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얘네들이 용적률이 220%에서 250%까지 돼 있는데 우리 삼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꽤 많이 찾아 먹었었어요. 기존에 대지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250% 육박하는 이제 용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아직 뭐 94년이니까 30년 연한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에서는 조금 관심이 비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러신 상황이고요. 일단 삼보 2단지를 더 매도를 할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변화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는 뭐냐면 일산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행신역인데요. 그리고 요 위쪽에 보면은 두 정거장에서 능곡역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곡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요 대곡역 같은 경우 두 정거장이니까 뭐 우리 아파트 충분히 이용 권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에 앞에 있는 행신역 같은 경우 경의중앙선 이용해서 서울 도심 쪽으로 접근이 용이를 하겠죠. 그러면서 뭐 나쁘지 않고 거기에 대곡역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뭐 3호선이 있다고 하지만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모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소사 대곡선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GTX가 또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GTX A 노선이. 그렇다고 보면 소사 대곡선 이용해서 마곡지구로 그러니까 서울 일자리 그리고 마곡지구로 접근이 용이하는 거고 GTX를 통해서 서울 강남 권역까지 아주 교통적인 흐름이 용이해지면서 일자리 접근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거기에 킨텍스 있는 쪽에 뭐 테크노밸리라든가 더해서 이제 방송밸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개발 호재들이 부동산 상승 시장하고 맞물려서 우리 아파트 가격 행신동에 있는 지역 또 위에 화정지구 있는 쪽 요쪽에 능곡 지역 화정지구 요런 쪽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는 이 가격 흐름이 계속 유지될까?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곡역에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런 이제 지금 소사 대곡선이나 GTX라든가 테크노밸리, 방송밸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개발 호재들이 가격에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대곡 역세권 개발이 되고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곡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들 공동주택이니 오피스텔이니 뭐 상권 다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그쪽 지역이 첫 번째 관심지가 될 거고요. 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라고 하면 3기 신도시 있죠.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요 3기 신도시들이 또 이런 개발 호재에 대한 이익을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무게 중심은 대곡 역세권이라든가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쪽으로 흘러갈 거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고민하신다고 해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매도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소사 대곡선이 예정이 돼 있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 초에 봄 이사철에 매도 타이밍 한번 잡는 게 좋고 두 번째 그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GTX 개통하는 24년 내후년이 되겠죠. 내후년 가을 이사철에 2차적으로 한번 매도 타이밍이 잡는다고 하면 뭐 크게 그 안에 뭐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렇게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또 지금
거주도 하고 있으므로 짐작이 되니까 매도 타이밍은 그렇게 내년 초, 내후년 가을 이사철 이렇게 잡는 게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매도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매도 계획 언제쯤 세워야 하는지 잘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내 집 마련은 또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28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구리시의 인창 주공아파트 6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 전망이 궁금한 거 보니까 요즘 아마 이 부동산 시장과 연계돼서 좀 고민이 생기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구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어차피 이제 거주 아파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 구리 인창 주공 아파트 구리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요 바로 구리역 앞에 인접해 있는데요. 대부분이 소형 평형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용적률도 한 220% 정도대에서 230%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 현재 뭐 지분이라든가 전체적인 뭐 용적률이라는 걸 따지면 어차피 재건축 앞으로 이제 뭐 재건축이 기대도 하실 것 같은데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높지 않다. 실제 지금의 입지로만 본다고 하면 그런데 아마도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요 구리역에서 초근접이거든요. 굉장히 가까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뭐 300m가 안 될 거예요. 채 200 몇 미터가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재건축을 진행할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역세권 개발 쪽으로 해서 뭐 임대도 조금 빼주면서 역세권 재개발을 같이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이죠.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같이 접목해서 재건축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뭐 용적률 훨씬 높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더 높게 훨씬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은 확실히 개선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이 상황 자체로는 말고 단독으로는 말고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병행을 해서 한다라고 보면은 재건축 사업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하는데 거기에 또 앞에 보시면 쪼르륵 해서 단지 바로 앞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구리의 중심 생활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업시설들이 다 밀집해 있는 게 또 구리 역세권 일부가 되니까 이 생활 편의시설까지도 잘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현재 거주하시기에도 큰 어려움 없이 오히려 뭐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훌륭하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초중고 갖추고 있고 역도 초근접역이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구리가 높지를 못했냐 하면 당연히 물리적인 거리는 오히려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저기 도봉구나 노원구나 강북구 노도강이라고 하는데 이 도봉이나 노원이나 강북구보다는 훨씬 더 서울 중심권역에 강남권역에 더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그렇지 못한 소리죠. 그게 이제 지하철 교통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게 여기 좀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별내선이 쭉 해서 송파 쪽으로 천호동 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강남권까지 아우르게 되는 지하철이 예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알턴이 빠지듯이 이 고민이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구리는 날아갈 일 남았다. 가격 자체가 더 상승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갖고 평가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방송 초기에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이 흔들리고 가격이 하락된다, 상승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중심을 잡고 내 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가격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뭐 지금 대세에 흔들리지 마시고 전체적인 우리 구리 6단지만 놓고 본다면 좋은 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매도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더 갖고 계시면서 추후에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재건축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라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지금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길게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편한 마음으로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검증 받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어요. 02-2638-3973번이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기 모아타운에 지정된 구역이요. 네. 투자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어느 지역을 좀 보셨을까요? 아, 저기 고척동 241번지 일대 근처 아.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모아타운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구 고척동의 241번지 일대 지금 좀 네. 지정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투자를 네. 해보면 어떨까 보신 건데 갭 투자를 네.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 근처에 있는 이제 빌라를 다세대 주택을 매수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일대가 구역 변경으로 또 추가로 지정된 또 구역이 있고 해서 네. 거민 신청 예정이던데 먼저 지정된 구역들과 같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하고요. 네. 사업성이나 또 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안 그러면 제가 투자 금액을 뭐 1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여기보다는 다른 뭐 모아타운이나 투자처가 더 나은지 전문가님께 의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네,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건 화두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어차피 서울시장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오세훈 시장 임기 내에는 그냥 서울 전역이 시끄러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조금 노후된 지역이다. 그리고 아파트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모아타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진행이 될 건데 이거 자체가 사업이 원활히 갈까 이런 생각이 먼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모아타운으로 지정만 된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막 좋고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네, 입지를 따지셔야 돼요. 이제 서울 전역이 지금 뭐 네. 모아타운이 뭐 앞으로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지정이 될 텐데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서울 빌라촌, 서울 전역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거의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촌 빼고 그다음에 신통기획 진행하죠. 공공재개발, 도시 공공복합사업 거기에 모아타운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서울 전체가 거의 아파트 권역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당연히 서열이 생기겠죠. 네, 그렇죠. 뭐 입지가 안 좋은 곳들, 그다음에 저기 강남 3구처럼 또 가격 아파트 입지가 좋아서 가격이 높이 올라갈 곳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네,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모아타운도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면 네, 이게 날개를 달아서 가격이 쭉 같이 올라가 주면 좋은데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당연히 일자리 가까워야 되는 거고 일자리가 우리 집 아파트 주변에 없으면 교통이 그만큼 이용하기가 지하철 교통이 편안해야 되는 거고 네, 학군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반이 되는 것들이 저기 강남권이 되니까 그쪽에 아파트 가격들이 높은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시청자님 보고 계시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이 타운 여기 모아타운이 이제 앞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아파트가 쓴다라고 하면 그리고 모아타운 자체는 아파트 세대수가 많지 않은 거예요. 네, 적습니다. 그래서 네. 밀고 재개발하기가 안 되는 여건이 안 되는 곳들을 조금 조마막하게 해서 이제 짓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단지가 형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서 있다라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1억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아파트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아파트로 바뀌는 게 훨씬 좋겠는데 네, 모아타운으로 바뀌어서 아파트로 바뀌었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요 왼쪽에 있는 항마을 1단지나 신정 현대 6차라든가 신트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을 혹시 보셨나요? 서울 전체에서 평균 이하 굉장히 낮아요. 아파트 가격이. 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까이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멀더라고요. 네, 역도 엄청 멀고 여기가 또 학군이 그렇게 뭐 좋은 학군이 형성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공원은 좋거든요. 녹지는 잘 갖춰져 있는데 일단 그냥 산자락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고 그러니까 교통 불편한 곳에 아파트 하나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파트로 바뀌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얘네들이 좋아질까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런 그런 어떤 입지적인 담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모아타운으로 바뀌면서 그 추후에는 굉장히 날개를 달아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상승이 눈에 띄게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확 여기가 일자리가 개선된다든가 전체적으로 뭐 개발 계획이 잡혀 있지 않는 한은 그 답보 상태로 갈 텐데 거기에 이제 시청자님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바뀐다고 해서 시청자님한테 그렇게 큰 이문이 있을까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 구로구 고척동 저기 교통 불모지까지 가가지고 불편 지역까지 가서 내가 투자를 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같은 돈이라고 하면 네. 1억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보면은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도요. 요 세곡 초등학교 하단 부분 있잖아요. 네. 요 지역이라든가 여기 아래쪽, 이 가린열 공원 있는 쪽, 이 아래쪽으로 경인중학교 앞쪽으로 있는데 여기도 노후도가 상당해요. 네. 그래서 이쪽에 모아타운이 진행된다고 해서 여기 아파트가 쓰면 차라리 네. 뭐 역하고도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기 네.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곳들이거든요. 네. 훨씬 주거타운이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같은 모아타운을 지금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네. 이쪽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셔갖고 경인중학교 그 앞쪽으로 해갖고 그 공원 그 대우 아파트하고 경인중학교 그 사이에 있는 거기 빌라촌들이 쭉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 노후도 아주 굉장히 노후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그쪽도 제가 보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금방 해서 뭐 모아타운이 됐든 신통교육이 됐든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쪽이 훨씬 더 투자하기는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굳이 구로구 고척동이 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로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높지를 않잖아요. 네. 뭐 구로구의 전체 평균 가격을 높여주는 게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신도림은 영등포에 붙어 있지만 구로구잖아요. 네. 그래서 구로구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을 신도림에서 잡아주는 거지. 신도림 이쪽에 있는 역 빼고는 나머지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이제 그 밑에 저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여기에 모아타운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어차피 서울 전역이 모아타운이 됐든 신통이 됐든 앞으로 이게 화두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화두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어디 다 지정은 웬만한 곳들은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순서의 싸움이지. 그렇다면 좀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구로구보다는 그러니까 구로구 같은 관내에서는 여기 오류동이나 개봉역 쪽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붙어 있는 쪽이 더 낫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동작구가 됐든 여기 동대문구가 됐든 그러니까 서울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구에서만 모아타운을 그냥 고민하시지는 마시라는 소리예요. 예. 제 말 꼭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좀 접근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쪽 방법으로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부동산인가 또 하신다면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검증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84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김포 한강 신도시의 반도 유보라 아파트 3차에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역시 또 거주하시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소장님, 이번에는 김포로 좀 가볼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 주신 아파트 반도 유보라 3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여기 바로 마산역 앞쪽에 바로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그러면서 뭐 학교도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교 보내기도 좋고 요 공원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역까지도 가장 최단 그 거리에 위치를 해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포 골드라인 쪽에서도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굉장히 좀 초기에 가격 상승이 좀 빨랐고 지금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그러면 앞으로가 가격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하실 텐데 이 김포 신도시가 발생하게 된 게 만들어진 배경이 서울의 이 굉장히 밀집된 주거 세력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김포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서울 접근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서울 접근성을 고민을 하신다고 보면 당연히 이 김포 골드라인 이름도 참 잘 지었는데 진짜 황금선이에요. 황금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에 이 김포 골드라인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이 붙어 있느냐가 우리 집의 주택의 명주를 좌지우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주 잘 붙어 있어. 마산역에 아주 바로 앞에 우리 아파트가 가장 먼저 우리 뒤쪽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잘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김포가 가격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뭐 서울 외곽 지역부터 당연히 저수지에 왜 우리가 물이 얼 때 겨울철이니까 물 어는 걸 생각하시면 가장자리부터 수심이 낮은 데부터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수지 저 깊은 곳은 얼지도 않고 한겨울에도 그런 것처럼 서울도 이 서울 중심 쪽에 그러니까 수도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수심이 제일 깊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울에서 점점 퍼져나갈수록 수심이 얕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이 뭐 상승장이다 하락장일 때 영향을 좀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늦게 상승을 하고 하락장에서는 가장 먼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실 텐데 여기에 지금 제가 투자를 할까요? 라고 하면 지금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거주하시면서 추후 상황을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김포가 뭐 언제까지 가격이 빠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도시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또 마곡 지역이 서울 김포에서 가장 인접한 서울의 일자리라고 하면 바로 서울 강서 쪽에 있는 서울 서부 쪽에 있는 마곡지구가 될 텐데 그 마곡지구가 지금 한 반 정도 완성이 되셨다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아직도 완성이 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곡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각광을 받겠지만 이 신축으로 쫙 이루어져 있는 그리고 서울보다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지 않는 김포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면서 다시 초기에 어떤 그런 것들을 되찾을 텐데 이 하락장에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거주하신다고 하면 얘 지금 팔아도 어디 가서 딱히 마땅한 게 살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 부동산 지금의 어떤 하락기는 그냥 내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이불 뒤집어 쓰고 내 안방에서 버티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지나가면서 어차피 현물이잖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화폐 가치는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정사실이고 그렇다 보면 가격은 상승하니까 어차피 좀 투자 고민을 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매수하십니까? 뭐 투자로 내가 전세 끼고 한번 매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도시락 싸갖고 말릴 텐데 거주하고 있는 거 좀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그런데 지금 조정받은 거에서 더 크게 빠질 게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거주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한번 하시고요. 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프로를 진짜 눈에 붉히면서 꾸준히 시청하시면 좋은 결과, 좋은 대안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조정된 가격에 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거주하시는 집 이제 더 떨어질 염려는 크게 없다. 좀 편하게 거주하시라 말씀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서 언제든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열려 있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또 고민 해결하는 시간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네. 다세대 주택을 두 군데를 봤는데, 네, 네, 홍제동하고 상도동하고요. 네. 근데 이 두 곳이 어떻게 투자 목적으로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정말 그냥 갭 투자만 좀 보셨나 봐요. 지역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예. 네, 서대문 쪽에 이 홍제동 말씀 주셨고 동작구 상도동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두 지역을 좀 고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홍제동에는 신속 통합 기획 공모 신청 접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좀 근데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고민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투자가 괜찮은지 하고, 네. 그다음에 상도동은 네. 뭐 동작구에 또 뭐 개발이 한다 그래서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주소를 불러드려야 되나요? 네. 주소 보신 곳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홍제동은 홍제동 156-384번지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상도동은 네, 상도동은 279-227번지. 알겠습니다. 먼저 처음 신통기획과 관련해서 좀 개발 호재를 안고 있다라고 해서 보신 홍제 지역은 홍제동의 156에 384번지 다세대 주택이지요. 예, 예. 이걸 보셨고 또 하나는 이 상도동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도동 279에 227번지 두 개를 좀 보셨는데 투자 여기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제 상도동 그냥 자체만 본 거예요. 보고 예, 예. 알겠습니다. 두 지역 중에 어디가 조금 더 투자 가치가 높은지 혹은 다른 곳으로 좀 투자를 선호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소장님과 예, 예.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홍제,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뭐 연이 있는 건 아니신 거죠? 예, 예. 그건 아니에요. 홍제동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비 얼마나 들어가요? 전세해서 9천 정도가 갭 투자고요. 9천 정도 들어가는 거고. 예. 상도동은요? 상도동은 한 5천 정도? 5천 정도. 네,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보고 있는데 좋은 데인지 아니면은 둘 다 안 좋으면 어디 딴 데를 가야 되는지 이것저것 다 궁금해서요. 일단 홍제동하고 이제 그러니까 동작구하고 서대문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한강에 좀 붙어 있는 것들이 더 좋기는 한 거예요. 근데 예. 네, 그래서 동작구가 금액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도동이 투자비는 더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면 예. 상도동 같은 경우도 가격이 이제 웬만한 데들은 뭐 흑석동이라든가 그 앞쪽에 노량진, 그다음에 신길동 이런 쪽들이 다 지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 여기 같은 경우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이 아니거든요. 다 예. 신축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앞에가 전면부가 다 개발이 되면서 뭐 여기 여의도가 있겠고요. 강 건너 이제 용산이 있겠는데 요 하단 부분에 2호선 봉천동 이쪽을 여기도 이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과거에는 없다가 서부선이 예정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러면 여기 붕 떠 있는 빌라촌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제 상도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노후도도 굉장히 높고 하여튼 여기도 막 엄청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집들을 많이 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홍제동을 선택할까 아니면 상도동을 선택할까 하면 어차피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였다가 보면 투자비가 5천, 9천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뭐 2억이 됐든 뭐 3억이 됐든 이렇게 투자 금액 자체가 올라갈 텐데 일단은 그런 뭐 접수한다, 모아 동의서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타운이 됐든 신통기획이 됐든 선정을 받기 위한 과정을 지금 준비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요 앞에 사연분 제가 상담해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서울 전역이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보였을 때 저는 홍제동보다는 상도동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예.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금액도 좀 더 적게 들어가고. 예. 근데 여기는 투자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도 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상도동 이 7호선 라인 위쪽과 아래쪽이 있는데 예. 보시면 여기 상도역 쪽으로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브라운스톤 상도 있고 예. 여기 상도역 쪽에 있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 보면 여기가 이제 아파트로 새로 하는 여기가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남아있는 빌라로 형성되어 있는 여기가 빌라촌이거든요. 예. 여기에 노후도도 상당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도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예.
지하철하고도 가깝고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제가 아까 입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이 됐든 모아타운으로 해서 아파트가 섰다라고 생각을 과정을 해보면 예. 여기 이편한 세상이니 브라운스톤이 여기 다 아파트들이 다 비싼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아파트 타운을 형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세권이고 그러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신 곳은 예. 여기 아래쪽이에요. 예, 맞아요. 상도동에 보시면 여기 약수맨션이 있고 여기 이제 새로 홍대방역 8분 거리를. 글쎄 지금 혹시 TV 보고 계세요? 예. 여기 이쪽 지역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보신 데가. 예, 예.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상도초등학교 여기는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신 요곳은 예. 그러니까 서대문구 그러니까 홍제동을 할까 상도동을 할까 했을 때 저는 상도동에 손을 더 들어드리긴 했는데 예. 상도동 내에서는 별로 안 좋은 곳이에요. 아. 여기에 우리가 모아타운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재개발을 우리가 기대를 하려고 하면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노후도잖아요, 노후도. 예. 일단 뭐가 됐든 노후도가 만족이 돼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예, 예. 그런데 상도동의 이 지역 자체 여기가 노후도가 지금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사이트 보시면 이 주택의 노후도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즉 새로 지은 빌라들이 많이 간간히 보이거든요. 예, 맞아요. 새로 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뭐 어떤 개발 사업들을 노리고 이렇게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이 보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지금 많이 훼손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노후도가 높은 데는 어디냐면 같은 상도동을 보실 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편한 세상 옆쪽을 보시던가 상도역 앞에 예, 예. 아니면 예. 여기 건영 약수맨션이라고 있죠. 예, 예. 여기 예. 나중에 여기도 이제 지하철이 생길 건데 예. 여기 오른쪽으로 약수 도서관 쪽으로 있는 요 자리가 있어요. 예, 예. 여기가 노후도가 상당합니다. 예, 예, 예. 요쪽이 하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여기 상도초등학교 있잖아요. 예, 예. 상도초등학교에서 우리가 지도로 딱 놓고 봤을 때 2시 방향 정도 해갖고 예. 요 지역이 있어요. 요 지역에 또 노후도가 상당하고 예. 근데 지금 이런 곳들은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모아타운이든 재개발로 지정되면 그러니까 재개발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가 지어진다라고 하면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을 할 거라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신 데 말고 상도동에 여기 한번 찾아가 보셔도 되고요. 위쪽으로요. 네, 아니면 1대1 상담 와서 한번 자세하게 지도 놓고 저랑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홍제동보다는 상도동이 낫다는 얘기시고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상도동에 손 들어드렸지만 좀 노후도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공부해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살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런 투자 전략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대면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이제 방송을 쭉 지켜보셨겠지만은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어차피 시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 보는 것만 보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게 된다면 마치 꼭 홍제동이나 상동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서울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서 노후도까지 체킹해 가면서 어디가 더 내 투자가 적절한 곳인지 그런 쪽들을 쪽집게처럼 찝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시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대면 상담 시간이니까요. 꼭 예약하셔야 하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